안녕하세요. 쉬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최신 기출문제인 29의 기출문제 문제풀이 특강 1교시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출발! 문제 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는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적극적 조치를 취함. 전화나 면회로 가족과의 유대감을 이루게 한다. 1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번.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답은요? 3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시설 생활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꼭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는데 내용이 어마무시하게 많죠? 자, 보기 1번부터 5번뿐만 아니라 더 많은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가 정답이었지만 다음 시험에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정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요, 적어도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는 다시 나왔을 때 틀리지 말자 하는 마음으로 확실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자, 존엄한 존재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요, 인간이 귀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를 누려야 된다. 누가? 시설 노인도 인권이 존재하는데 이 인권이 지켜져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시설에 입소한 노인 중에는요, 치매 어르신들이 많아요. 치매 어르신이 뭘 알겠어. 아무것도 모르지. 수치심도 없겠지. 그래서 옷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갈아입혔다. 그러면 3번에 위배된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치매 어르신들도 존중해줘라. 인권을 지켜줘라.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요. 뭘 알아야 인권을 지켜주지. 그러니까 종사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시켜라. 그리고 인권을 침해당하는지 몰라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입소 어르신에게도 인권교육을 시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요. 가족도 인권교육을 받으면 좋겠는데 시키기가 어렵죠? 이 가족은 좀 스스로 어르신들을 시설에 맡겨놓고 나몰라라 하지 말고 존중해줘라. 전화나 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르신과 관계를 맺고 가족과의 유대감을 이루게 해라. 그렇게 존중해드려라. 라고 말하는 거죠. 되셨죠? 네 번째는요. 이런 노인의 인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거나 침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인데요. 노인의 권익 신장을 위한 권리와 그에 따른 이익을 높이기 위한 상담을 해라. 상담을 했더니 권리와 이익이 지금 지켜지지 못하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그런 케이스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노인의 인권이 지켜지도록 노력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입니다. 좀 어렵죠? 나머지 내용들도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제가 빠르게 한번 정리하고 가볼게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요. 전문성이 좀 느껴져야 됩니다. 질이 높은 서비스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르신의 영양 상태나 기능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급식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종사자가 직무교육이나 보수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질을 좀 높여서 자신의 질이 높아지면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테니 종사자의 질을 좀 높여라. 이런 내용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재활하고 좀 더 잔존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요. 우리가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계약 단계에서 시설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잘 알고 계약할 수 있게 해라. 이런 내용이겠죠. 4번에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는요. 자, 사생활이잖아요. 개인의 사생활.
그래서 시설에 찾아온 어떤 방문객들이 불쑥불쑥 어르신들의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 사생활 침해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누설해도 안 된다. 그리고 정보통신 있죠. 전화 걸고 싶을 때 마음껏 걸고 편지 쓰고 받고 싶을 때 마음껏 쓰고 받을 수 있게 해라. 이런 것들이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입니다. 5번에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는요. 어르신이 외출 또는 병원 진료를 하고 왔어요. 그러면 늘 밥과 국이 식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따뜻한 밥과 국을 먹고 싶으니 식사 시간을 좀 변경해줘라 이런 날은 하고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5번이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되셨나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문제 8번. 다음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노인학대 유형은 대상자만 따로 식사하게 한다. 대상자의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대상자의 말과 행동에 반응하지 않는다. 1번 방임, 2번 유기, 3번 신체적 학대, 4번 정서적 학대, 5번 경제적 학대. 정답은요? 4번 정서적 학대입니다. 정서적 학대는요, 어르신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모욕을 주거나 위협을 하거나 협박하거나 이래서 어르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정서적 학대죠. 보기에서 대상자만 따로 식사하게 하면 모욕감을 느끼겠죠. 왕따시키는 거잖아요. 대상자의 이성교제를 방해하는 거예요. 다 늙어서 주책이야 비난하면서. 그러면 정서적 학대인 거죠. 대상자의 말과 행동에 반응하지 않는 건 완전 무시하는 거죠. 마음이 아프겠죠? 이러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보기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방임은요. 부양 의무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어르신이 아픈데 병원에 모시고 가야겠죠? 그런데 그냥 방치합니다. 그리고 보청기가 고장났다, 안경이 깨졌다. 그러면 고장난 건 고쳐주고 깨진 건 다시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방임입니다. 두 번째 유기는요. 갖다 버리는 걸 유기라고 하죠. 버리는 방법은 다양하게 많은데요. 꽃놀이 같이 가요 하고 갔다가 혼자 돌아오는 거죠. 아니면 시설에 어르신을 맡긴 다음에 연락을 두절하고 해외로 도피하고 이런 경우죠. 그리고 배회하는 어르신들 계시죠. 치매로 문 열어놓으면 분명히 나가서 잃어버릴 걸 아는데 문을 열어놓는 것, 이런 것도 유기에 해당됩니다. 자, 3번 신체적 학대는 참 쉽죠. 때리거나 아니면 가둬두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약물을 주입하는 것, 이런 것이 신체적 학대고요. 5번에 경제적인 학대는요. 노인의 자산인데 노인 맘대로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맘대로 쓰는 거예요? 내 맘대로 쓰는 게 경제적 학대입니다. 되셨죠?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9번. 제가 방문 시 대상자의 피부와 머리에 상처가 나고 출혈 흔적이 있는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시설에 보고한다. 2번 대상자 자녀에게 말한다. 3번 방문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4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의논한다. 5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너무 자주 출제되는 문제고요. 답도 항상 같았습니다. 지금 제가 방문 시에 대상자의 피부와 머리에 상처가 나고 출혈 흔적이 있다 그랬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학대 받으신 게 아닐까 의심할 만하죠. 그렇게 의심만 돼도 신고하라고 배우셨죠? 어디에다가요? 경찰서나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것은 볼 필요도 없고요. 정답은 항상 경찰서나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입니다. 문제 10번. 요양보호사가 윤리적 태도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1번 대상자가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게 유도한다. 2번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유아어를 사용한다. 3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부탁한다. 4번 장기 요양 1등급 대상자만 선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5번 방문 시 대상자가 없으면 다음 방문일을 메모로 남긴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대상자가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게 유도하는 건 불법입니다. 등급은 원하는 대로 받는 게 아니라 점수에 따라서 받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시면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2번,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유아어를 사용한다. 아기한테 하듯이 그렇게 유아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상호, 존대가 원칙입니다. 3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부탁한다. 이것은 직무유기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남한테 시키다니요. 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일을 못하게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전에 센터에 미리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대상자한테 일정 조정에 대해서 알려야겠죠? 4번, 장기요양 1등급 대상자만 선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시면 차별이죠. 안 됩니다. 성별이나 등급이나 재산 상황이나 이런 건 모두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자, 방문 시에 대상자가 없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이것저것 할 일을 하시고 가시면 인정이 안 되고요. 혹시 뭐가 없어지면 도둑으로 몰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방문일을 메모로 남기고 돌아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 11번. 대상자가 본인 부담금 면제를 요구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시간을 연장해서 서비스를 해준다. 2번. 면제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려준다. 3번. 불법이며 면제받을 수 없음을 알려준다. 4번. 가정 형편을 확인하고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5번.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면제해 준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이 문제는요, 문제 읽자마자 바로 정답을 얘기하려고 했어요. 본인 부담금 면제는요, 무조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불법임을 알려주고 정보를 주고요. 그리고 면제해 줄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해줘야 합니다. 정답은 늘 3번이었습니다. 자주 출제된 문제고요. 1번 보시면요. 본인 부담금 면제해 주세요 그랬더니 시간을 연장해서 서비스를 더해준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시간을 임의로 연장해서 서비스하다 사고 나면 본인이 다 책임지셔야 돼요. 두 번째, 면제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려준다. 불법 기관을 알선해 주는 거예요. 안 되시고요. 4번에 가정 형편을 확인해서 진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면제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절대 면제해 줄 수 없고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울 때는요. 어떤 반찬 지원 서비스라든지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를 확인해 보시고 지원을 해드려야죠. 돈은 면제해 줄 수 없습니다. 5번에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면제해 준다. 면제해 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무조건 틀린 답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문제 12번. 요양보호사의 건강과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스트레칭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운동을 쉬지 않고 계속한다. 2번. 다양한 운동을 빠르게 한다. 3번.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격하게 한다. 4번. 관절 가동 범위를 최소화하여 운동한다. 5번.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한다. 정답은요? 5번 되겠습니다. 상하 좌우 균형 있게 스트레칭은 교대로 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자, 1번의 운동을요, 쉬지 않고 계속한답니다. 그러면 관절과 근육에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칭 할 때요,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요, 몇 초 쉬어주라 그랬죠? 5에서 10초 정도 쉬어줘라 그랬잖아요. 자, 동작과 동작 사이에도 쉬는데요. 운동하면서 틈틈이 쉬어주셔야 합니다. 2번, 다양한 운동을 빠르게 한다. 자, 우리가 한 동작을, 같은 동작을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하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다양한 운동, 다양한 동작을 하는 것보다는요. 하나의 동작을 5회에서 10회 정도 충분히 해서 그 근육을 이루고 있는 섬유들을, 근섬유들을 늘려주고 운동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빠르게 하면 사고 나죠. 안 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천천히 안정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둘 다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3번,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격하게 한다. 틀렸죠? 어떻게 하라 그랬죠?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셔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4번, 관절 가동 범위를 최소화하여 운동한다. 틀렸죠? 관절 가동 범위를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요? 최대한 늘려줘야죠.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올리고 벌릴 수 있는 만큼 벌리고 이렇게 하셔야 스트레칭의 효과가 좋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요. 제가 강의를 올렸을 때 빠르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1교시 3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행복하시고요. 열공!